여기. 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12월 31일에 주식회사 대안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대안한테 받을 외상 매출금이 총 10만 원? 자, 1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 좀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할 실기를 좀 이해하시려면. 그럼 지금 얼마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거예요. 10만 원에 1%니까 1,000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은 10만 원.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대손충당금 1,000원.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기말에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은 1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000원은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제 가뭄에 대비해서 물이 1,000톤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 대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내가 관련된 수익을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관련 수익을 인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되는 우리가 관련된 비용이 채권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비용으로 조기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채권, 자산,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얘는 대변 대생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여기 보지 마세요. 이거 회계에서 안 쓰니까. 지울걸.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비용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일단은 1,000톤의 물이 처음 이제 1기라고 가정하면 1,000톤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1,000톤의 가뭄에 대비해서 1,000톤의 물이 필요하니까 일단 1,000톤의 물을 사와서 비용 처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1,000톤의 물을 채워드는 게 대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대손이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1,000톤의 물을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온 거랑 내가 채워두는 거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자, 근데 똑같아요. 근데 이기 중에 대안이 파산한 거예요. 파산. 자, 파산해서 외상 매출금 중 800원을 못 받게 됐대요. 800원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냐면 대손이 확정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지금 대손이 확정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이때 실제로 못 받게 됐으니까 비용해요? 아니죠. 그럴 줄 알고 가뭄에 대해 대손이 가뭄?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내가 1,000원을 예상해가지고 1,000톤의 물을 채워뒀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뭄이 발생한 거예요. 가뭄이 발생했는데 몇 톤의 물만 필요해요? 800톤의 물. 그죠? 그러면 이미 채워져 있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물에서 방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물에서 일단 감소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은 못 받게 돼도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800원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댐에 있는 물은 몇 톤이 있어요, 이제? 댐에 몇 톤 있어, 이제 물? 200톤 있지. 맞죠? 1,000톤이 있었는데 가뭄이 발생해서 800톤의 물 방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200 대손 충당금이라는 물 있죠?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물, 대손충당금 잔액이다라고 해요. 200원만요, 200원. 200원. 보지 마시고. 자, 그럼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똑같이 뭐 올해 연도 말이 됐어요. 그럼 올해 연도 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못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추정해야죠. 그래서 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내가 대안한테 띄어 먹히기도 했지만 외상으로 팔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띄어 먹혔는데 외상으로 파는 미친놈이 있어요라 생각하지 마시고 사례 들려가는 거니까.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지지고 복구했더니 12월 31일에 5만 원 됐다라고 가정해. 그래서 12월 31일 날 내가 이제 대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5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인 1,500원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해야죠. 주주들한테 보고할 때 외상 매출금 5만 원. 그죠? 이렇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1,500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가뭄에 대비해서 1,500톤의 물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몇 톤의 물은 있어요? 그렇죠. 200톤의 물은 있으니까 우리가 나머지 1,300톤의 물만 보충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법. 알죠? 그러면 1,300톤의 물이 추가로 채워야 되는 거니까 추가로 1,300톤 사와야 되니까 비용이 1,3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 마시고, 여기. 그래서 1,300톤의 물을 사와야 되니까, 비용 1,300. 일단 계정과 무시하시고, 그리고 1,300톤의 물을 추가로 사와서 채워뒀으니까 대손 충당금이 1,300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추가로 여러분들 적립해야 될 물이 되겠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제가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그냥 간접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지금은 계정 과목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계정 과목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뭐냐면 이 채권이 어떤 채권을 띄어 먹혔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 처리한 게 달라요. 계정 과목이. 자,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대손의 확정. 방금 했던 거예요. 자,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대손이 확정된 건 실제로 못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못 받았대. 그럼 실제로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미 채워둔 물 있죠? 맞죠? 그럴 줄 알고 내가 가뭄이 발생한 거예요? 그럴 줄 가뭄에 대비해서 내가 물 쌓아둔 거 있잖아요. 맞죠?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당한 금액. 충당이 말 그대로 우리가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쌓아둔 금액. 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먼저 방류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방류라는 게 감소였잖아요. 그래서 문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대손 충당금을 우선 상계한다라고 돼 있어요. 상계는 반대편을 까는 거. 근데 부족하다라는 건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다라는 건 이미 채워둔 물 방류 다 하고도 어떻게 된 거예요? 추가적인 여러분 물이 더 필요해. 맞죠? 그럼 이걸 대손으로 따지면 내가 예상치 못하게 덧대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상치 못하게 덧대인 건 내가 미리 쌓아둔 게 없잖아요. 쌓아둔 게 없으니까 이때는 비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부족분은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비용 계정 과목이요. 자, 화면. 자, 사례입니다. 사례 첫 번째. 자, 여기 외상매출금이라고 있죠. 자고로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합쳐서 어떤 채권이라고 해요? 그렇죠.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지금 매출채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자, 내가 매출 채권 1,000원 중에서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350원으로 확인이 됐대요. 그럼 이제 못 받게 된 건 350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그럴 줄 알고 내가 떼일 줄 알고 이미 300은 내가 채워뒀다라는 거예요. 가뭄이 발생할 줄 알고 미리 300은 채워뒀어. 근데 실제로 350톤의 물이 필요한 가뭄 발생해가지고. 맞죠? 그럼 일단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띄어 먹혔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또 대변으로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우리 아까 채권을 빼는 놈이에요. 그럼 채권은 자산이니까 차변, 빼는 건 감소니까 대변. 맞죠? 그럼 대변인 놈을 다시 빼야 되니까 차변으로. 근데 자고로 얘도 좀 이따가 실기할 때 대손충당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참고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좀 하고. 그러고도 예상치 못하게 50원도 못 받게 됐죠. 그럼 요거는 비용해야지. 근데 매출 채권이니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을 뭐라고 해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그래서 요 차변의 계정 과목은 성격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 예. 그래서 여기에 대손 삼각비라고 해요. 그래서 대손 삼각비라는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두 번째. 이제는, 아예 적어놨죠. 이렇게. 미수금. 그러니까, 우리 미수금이든 대여금이든 매출 채권 아닌 채권이죠? 그러니까 내가 채권 중에서 매출 채권 아닌 채권 띄어먹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미수금이 1,000원이거든요. 1,000원 중에서 실제 못 받은 금액은 350원이래요. 근데 내가 그럴 줄 알고 미수금 떼어먹힐 줄 알고 300원은 이미 채워뒀다라는 거예요. 물을. 근데 예상치 못하게 350톤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가뭄 발생해가지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대변으로 미수금을 깝니다. 맞죠? 채권은 못 받게 되면 까는데 지금 못 받은 채권 미수금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럴 줄 알고 이미 300원의 물은 채워둔 게 있으니까 여기서 방류, 그럼 대손충당금 감소란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대변태생이었어요. 대변태생이니까 반대편 차변. 물론 좀 이따 3교시 때 실기할 때는 대손충당금 검색하시면 미수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거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로 떠들어도 하실만 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예상치 못하게 떼어먹힌 거, 예상치 못하게 물이 50톤 더 필요하면 사와서 방류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와야지. 맞죠? 그러면 미수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니까 어떤 계정 과목 써야 돼? 비용을. 어떤 성격? 주된 영업 활동 아닌 비용 써야죠. 그 주된 영업 활동 아닌 비용을 우리가 기타의 대손삼각비라고 영업의 비용. 여기, 네. 그래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는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암기. 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좀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어디였냐? 105회인가? 105회, 105회, 105회. 아, 여기 있다. 357페이지. 357. 아, 요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디냐면, 제가 여기 적어 드릴게요. (349페이지) 어디 갔어? 2번 7월 30일 이렇게 돼 있는 거 얘하고 그다음에 357페이지 6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두 개 좀 부탁드리. 이게 하나는 매출 채권이고 하나는 매출 채권 아닌 놈이거든.
자, 해봐도 될까요? 해보시죠. 자, 여기요. 첫 번째 7월 30일. 네. 300, 몇 페이지였지? 49. 자, 보니까요. 자, 여기 매출 거래처는 내가 매출하는 거래처, 그죠? 매출 거래처 지수 포장이 파산했대요. 그렇죠? 파산해서 외상 매출금 180만 원을 못 받은 거죠. 대손 처리했다라는 건. 그럼 일단 180만 원의 외상 매출금 까야 돼요. 진짜. 근데 그럴 줄 알았나 봐요, 미리. 그럴 줄 알고 얼마는 우리가 쌓아뒀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32만 원. 여기 보이시죠? 그럴 줄 알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요. 32만 원 쌓아뒀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줄 알고 그러면 우리가 32만 톤의 물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뭄이 발생해서 필요한 물은 180톤이란 얘기죠. 180만 톤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미 채워져 있는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방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대손충당금은 채권을 빼는 놈. 맞죠? 위치를 꼭 외워주세요. 이해되셨으면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 차변을 빼는 놈 대변. 그렇죠? 그럼 대변을 다시 까야 되니까 차변. 이렇게. 예. 어차피 채권을 빼는 놈이기 때문에 없앨 때도 반대편 없으시면 돼요. 감가상각 무기가 똑같아. 여러분. 어디 아프지 않아? 대손충당금. 물론 좀 이따가 실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외상매출금이 검색되는 대손충당금 검색했을 때 참고란에 외상매출금 적혀지는 거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남겨시네. 여기 32만 원. 그럼 예상치 못하게 더 뛴 거죠. 180만 원에서 32만 원 뺀 거만큼. 그러면 얘는 비용할 수밖에. 그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이니까 당연히 대손 상각비. 그래서 대손 상각비이고 자고로 얘는 가끔씩 시험에 계정 과목의 성격을 물어봐요. 이론에서. 그렇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다라는 거 좀 챙기시고. 얘가 얼마냐? 148만 원? 이렇게. 되셨죠? 요거 오늘 숙제 나갈 건데 아마 요거와 관련된 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7. 6번. 자, 6번 보니까 자, 주식회사 동행기업 저 파산하는 거야. 파산했대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대손 나올 때 회수가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했잖아요. 근데 꼭 이 어떤 채권인지 보셔야 돼. 단기 대여금은 어떤 채권이에요? 매출 채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처리하면 안 되냐? 판관비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 그럴 줄 알고 내가 돈 빌려준 것에 대해서 66만 원은 우리가 잔액이 있다라는 건 그럴 줄 알고 미리 비용 처리한 게 있다라는 뜻과 동의어예요, 항상. 이렇게. 근데 예상치 못하게 나는 66만 원만큼 쌓아뒀어. 맞죠? 미리 비용한 게 66만 원 있고. 근데 예상치 못하게 300 얼마예요? 34만 원? 330 아니 234만 원 있잖아요. 234만 원 예상치 못하게 못 받게 됐으니까 비용 잡아야죠. 계정과 뭐 그렇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 대여금 매출 채권 아니니까 다 영업 외비용으로 잡아야지. 근데 우리가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아이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좀 붙일게요. 여기 기타의 됐죠? 좀 우려먹을게요, 여러분들. 예. 얘가 영업의 비용, 영비라게 영비,
영업외 비용 좀 지우고. 그래서 단기 대여금. 물론 단기 대여금도 채권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실기 입력하실 때는 동행기업 거셔야 되겠죠? 300만 원.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66만 원. 234만 원. 되셨죠? 그렇게?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